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 도성을 삼켰습니다. 도성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잠겨 있습니다. 저 멀리서 북소리가 3번 울려 퍼집니다. 정적을 깨는 둔탁한 소리에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틈으로 찬바람이 일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비릿한 피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문지방을 넘어선 불길한 기운이 방 안의 정적을 찢어발깁니다. 도성 전체가 차갑게 얼어붙은 이 밤, 이결에 안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밖에서 들이닥친 박칠성이 바닥을 구르며 방 안으로 쓰러집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뚫고 짐승의 울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결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 박칠성의 소매 끝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의 손가락이 이결의 무릎을 움켜쥐자 이결의 옷자락에도 선명한 핏자국이 남습니다. 박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합니다. 박칠성의 거친 손끝이 품 안을 헤집습니다. 옷감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서책 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장부의 표지에는 호조판서 조태구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결은 멈칫하며 그 장부를 집어듭니다. 장부를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국구를 횡령한 내역, 은밀한 거래처,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장부를 손에 쥐는 순간 조정의 기틀을 흔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거대한 금기입니다. 이결은 장부를 든 채 굳어버립니다. 친구가 이 문서를 훔치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갑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장부 위의 글자들을 비춥니다. 이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넜고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이 피 묻은 장부와 함께 벼랑 끝으로 내몰렸음을 말입니다. 박칠성은 장부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결의 발치에 이마를 쳐박고 몸을 가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그 한 단어가 그의 입에서 짐승의 쇳소리처럼 새어나옵니다. 칠성은 흙먼지 묻은 손으로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가문의 몰락을 읊조립니다. 그가 담을 넘고 병사들의 목을 베었던 그날 밤의 참혹함이 칠성의 거친 음성에 묻어납니다. 이결은 칠성의 뒷덜미를 내려다봅니다. 칠성이 고개를 들어 이결과 눈을 맞춥니다. 핏발선 눈동자에는 자신의 손으로 무고한 이들을 베었다는 깊은 죄책감과 그럼에도 복수를 완수했다는 뒤틀린 욕망이 동시에 일렁입니다. 이결은 그 눈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을 봅니다. 칠성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뒤틀며 통곡합니다. 서재의 차가운 바닥 위로 칠성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쏟아집니다. 이결은 그 처절한 고백을 들으며 친구의 얼굴에 새겨진 파멸의 징후를 하나하나 눈에 담습니다. 이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방구석에 놓인 대야를 가져와 차가운 물을 가득 채웁니다. 찰랑이는 물소리가 잦아든 칠성의 거친 숨소리와 섞입니다. 이결은 젖은 수건을 집어들고 칠성 앞에 다시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칠성의 손가락 마디마다 엉겨붙은 붉은 얼룩이 수건에 닿자 물빛이 순식간에 흐려집니다. 이결은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손바닥의 핏자국을 정성스럽게 문지릅니다. 거칠어진 피부 위로 물기가 스며들며
붉은 자국이 옅어집니다. 이결은 칠성의 손톱 밑에 낀 핏기까지 꼼꼼히 닦아냅니다. 살인이라는 금기를 저지른 친구의 손을 씻기는 이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발을 위한 관아의 문이 아닌 오직 친구의 상처를 덮어주려는 이결의 묵묵한 손길이 방안을 채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와 비극적인 연민이 흐릅니다. 고요를 깨뜨리는 둔탁한 군화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옵니다. 땅을 울리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문 밖의 공기를 압박합니다. 칠성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리며 창호지 너머의 그림자를 쫓습니다. 금군들이 담을 넘는 소리와 칼집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정적을 찢어발깁니다. 칠성이 다급히 뒷문을 향해 몸을 돌리려 할 때 이결은 그의 어깨를 묵직하게 짓누릅니다. 문 밖에서는 이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문을 발로 차는 충격이 전해집니다. 이결은 칠성의 시선을 붙잡은 채 방 안의 장부를 챙겨 벽장으로 밀어넣습니다. 친구가 제 목숨을 맡기러 왔는데 어찌 이유를 따지겠는가? 이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그는 방 안에 핏자국을 지우려던 수건을 내던지고 이제 다가올 파멸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칠성의 불안을 잠재우는 이결의 등 뒤로 문을 부수려는 타격음이 한층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이결은 칠성의 옷깃을 단정히 여며주고는 벽장 문을 열고 깊숙한 틈새에 비밀 장부를 밀어 넣습니다. 이결은 칠성의 등을 떠밀어 방 뒷문으로 향하게 합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가릅니다. 이결은 칠성의 등을 강하게 밀어 어두운 마당으로 내보내고 빗장을 다시 걸어 잠깁니다. 이제 방 안에는 이결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칠성이 서 있던 자리에 남은 발자국을 발로 문질러 지웁니다. 칠성이 빠져나간 뒷문 너머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결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느끼며 다가올 운명을 맞이하듯 방문 앞에 가만히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멍에가 이결의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방문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집니다. 찢겨나간 창호지 조각들이 공중에 휘날리고 횃불을 든 병사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차가운 강철의 냉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웁니다. 병사들은 칼을 빼어들고 이결을 사방에서 포위합니다. 이어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종사관 최판석이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최판석은 횃불을 높이 들어 이결의 얼굴을 비춥니다. 이결은 꼿꼿하게 앉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최판석의 시선이 이결의 소매 끝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묻은 선명한 빗자국이 횃불빛을 받아 붉게 번뜩입니다. 최판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검을 뽑아 이결의 목을 겨눕니다. 검 끝이 이결의 턱 아래에서 서늘한 떨림을 만들어냅니다. 병사들이 이결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짓누릅니다. 이결은 저항하는 대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친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덮어쓰겠다는 결심이 그의 굳게 담은 입술에 서려 있습니다. 최판석이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자 병사들은 이결의 뒤편으로 달려들어 포승줄로 그의 팔을 결박합니다. 이결은 어떠한 변명도 없이 다가올 고통을 예견한 듯 침묵 속에 몸을 맡깁니다. 지하 옥사의 눅눅한 공기가 이결의 폐부로 파고듭니다. 곰팡이 섞인 흙내음과
철 비린내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 횃불이 벽면을 따라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병사들은 이결을 거친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무릎이 돌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립니다. 저편에서 최판석이 느릿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숯불 속에 파묻혀 있던 인두가 들려 있습니다. 쇠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가 옥사 안을 채우고 붉게 달궈진 인두 끝이 희미한 열기를 뿜어냅니다. 최판석은 인두를 이결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피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뜨거운 열기가 이결의 뺨을 훑고 지나갑니다. 이결은 눈을 크게 뜨고 최판석의 서늘한 눈동자를 응시합니다. 최판석은 인두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쇳소리를 냅니다. 불꽃이 바닥에 튀며 이결의 발치에서 타닥거립니다. 고요한 옥사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인두가 식어가는 금속성 소음만이 가득합니다. 최판석의 손이 서서히 허리춤의 서류 뭉치로 향합니다. 이결은 자신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감합니다. 옥사의 쇠창살 밖으로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고 고문의 서막을 알리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최판석은 품 안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 이결의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거친 손길로 펴낸 종이에는 검은 먹물이 맺힌 문장들이 빼곡합니다. 이결의 시선이 종이 위를 훑습니다. 박칠성의 필체입니다. 이결이 모든 일을 꾸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빳빳한 종이가 최판석의 손가락 사이에서 파르르 떨립니다. 이결은 억지로 시선을 돌리려 하지만 종이 끝에 찍힌 인장이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최판석은 이결의 턱을 낚아채 강제로 종이를 보게 합니다. 종이 밑단에는 어린아이의 이름이 적힌 가문의 명단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결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친구가 자신을 팔아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굳게 닫았던 이결의 입술을 미세하게 떨게 만듭니다. 최판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이결의 얼굴 위로 툭 던집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이결의 무릎 위에 겹쳐집니다. 옥사박 횃불이 일렁이며 벽면에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결은 고개를 떨굽니다. 배신의 파편이 이결의 심장을 찌르고 그 고통은 옥사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깊게 스며듭니다. 최판석이 다시 인두를 집어들고 숯불 속에서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최판석의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붉게 달궈진 인두가 이결의 어깨 위로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쇠가 살톱에 닿는 순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옥사를 가득 채웁니다.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지만 이결은 눈을 감고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조입니다. 비명 대신 입술을 꽉 깨뭅니다. 아랫입술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턱을 타고 흐릅니다. 최판석이 인두를 더 깊숙이 밀어넣자 이결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그는 손가락을 바닥에 파묻고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줍니다. 친구의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이결의 의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두가 떨어질 때마다 이결의 몸은 크게 휘청이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꼿꼿이 세웁니다. 고문관의 거친 숨소리와 살이 타는 소리가 옥사 안에 반복됩니다. 이결의 의식은 점차 흐려지지만 그는 입술을 더욱 세게 깨물며 고통을 삼킵니다. 친구를 향한 배신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임을 증명하듯 이결은 어둠 속에서 오직 침묵으로 저항을 이어갑니다. 옥사 밖
어둠 속에 숨어든 박칠성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찹니다. 쇠가 살을 파고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박칠성의 어깨가 크게 들썩입니다. 입안을 세게 깨물어 비명을 삼키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억눌린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박칠성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친구의 피를 닦아주던 그 손이 지금은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증거를 쥐고 있습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연신 뉴치며 자신의 비겁함을 저주합니다. 옥사 안에서 이결이 겪는 고통은 고스란히 박칠성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고 몸을 떱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흙바닥에 떨어집니다. 박칠성은 소리 없이 오열하며 입술을 찌식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친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참담함이 그의 전신을 짓누릅니다. 횃불이 일렁이며 박칠성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그는 흐느낌을 멈추려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최판석이 서늘한 웃음을 흘리며 이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립니다. 그는 낮고 뱀 같은 목소리로 이결의 고향집에 홀로 남은 노모를 언급합니다. 지금 당장 관군을 보내 노모를 끌어내어 옥에 가두겠다는 협박이 좁은 옥사를 파고듭니다. 이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고통을 참아내던 얼굴에 균열이 가고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흙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노모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이결의 온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최판석은 곁에 있던 병사에게 눈짓하며 당장 길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결은 쇠사슬을 당기며 몸을 앞으로 굴려 최판석의 발치를 막아섭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살을 파고들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최판석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입술은 덜덜 떨리고 숨소리는 거칠어지지만 그는 끝내 박칠성의 행방이나 장부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습니다. 노모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과 고통을 맞바꾸는 선택입니다. 옥사를 가득 채운 긴장감 속에서 이결의 침묵은 더욱 견고해지고 최판석의 비열한 미소는 차갑게 굳어갑니다. 옥사의 무거운 쇠문이 다시 열리고 싸늘한 침묵 속에 사발이 들어옵니다. 사약의 씁쓸한 냄새가 습한 지하 공기를 잠식합니다. 사약의 씁쓸한 냄새가 습한 석은 조태구를 앞세워 이결의 앞에 멈춰섭니다. 조태구는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이결의 흐트러진 모습에 비웃음을 흘리지만 이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곧게 허리를 뜹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지만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고한 학처럼 정갈한 자세를 취합니다. 사발을 든 병사의 손이 떨리지만 이결의 손끝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두려움 대신 텅 빈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조태구가 권력의 정점에서 그를 조롱하듯 말을 건네지만 이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조태구를 똑바로 직시합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옥사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습니다. 친구를 향한 신의를 지켜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계가 옥사 전체를 휘감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한 구걸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기로 결심한 듯 평온한 얼굴로 사약을 기다립니다. 조태구의 비열한 미소마저 이결의 침묵 앞에 무력하게 흩어집니다. 병사가 사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둔탁한 사발 소리가 옥사 안의 정막을 가릅니다. 검은 약물이 사발 안에서 미세하게 일렁입니다. 그 틈을 타 옥사 구석에 숨어있던 박칠성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결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칠성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결은 칠성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고통으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이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합니다. 이결은 가느다란 숨을 내뱉으며 낮게 읊조립니다. 도포 자락에 숨긴 것을 알고 있었네. 이것으로 자네의 가족을 지키게나. 이결의 목소리는 옥사를 울리는 어떤 외침보다 무겁고 단호합니다. 칠성의 어깨가 크게 들썩입니다. 그는 이결의 말을 듣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결은 칠성의 반응을 확인한 뒤 다시 정면을 응시합니다. 사약을 마시기 직전 이결의 표정에는 이제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마지막 짐을 넘겨주었다는 안도감으로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비열한 조태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지만 이결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으로 사발을 내려다봅니다. 신의를 지킨 사내의 마지막 자비가 옥사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칠성의 가슴에 박힙니다. 이결은 떨림없는 손으로 사발을 들어 올립니다. 검은 약물이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옥사의 정막을 찢습니다. 이결의 목구멍에서 억눌린 쇠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낮춥니다. 입가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턱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갑니다. 고통으로 뒤틀리던 얼굴 근육이 차츰 이완되며 평온한 표정으로 굳어갑니다. 이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상체를 곧게 세우려 하지만 결국 바닥으로 무겁게 쓰러집니다. 그의 몸이 차가운 돌바닥과 맞닿습니다. 옥사는 순식간에 죽음의 정적에 잠깁니다. 조태구는 비웃음을 거두고 굳은 표정으로 시신을 내려다봅니다. 최판석의 손에 들린 횃불이 일렁이며 이결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만이 옥사의 틈새를 타고 들어와 고인의 막개냥 숨결을 흩뜨립니다. 신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한 사내의 생애가 차가운 지하 옥사에서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쓰러진 이결을 보며 억눌린 울음을 삼킵니다. 옥사를 가득 채운 비릿한 피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이결의 죽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결의 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칠성은 숨을 멈춘 친구의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이결의 차가운 손끝을 스칩니다.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핏자국 위로 번져나갑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짚고 있던 손에 힘을 줍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돌바닥을 긁어내립니다. 칠성은 입술을 지시겨 피를 냅니다. 그는 이결이 건넨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그 말은 칠성의 가슴 속에 박힌 비겁함이라는 가시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세웁니다. 칠성은 품속으로 손을 넣어 이결이 숨겨주었던 장부를 꺼냅니다. 딱딱한 종이 뭉치의 촉감이 손바닥에 닿습니다. 그는 장부를 가슴 깊숙이 품고 꽉 움켜잡습니다. 칠성은 옥사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조태구와 최판석을 향한 시선은 죽음보다 더 짙은 증오로 타오릅니다. 그는 이결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본 뒤 옥사의 문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딥니다. 등 뒤로 옥사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지만 칠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울음을 삼키는 나약한 사내가 아닙니다. 장부를 손에 쥔 칠성의 뒷모습에서 죽은 친구의 의지가 서리발처럼 서늘하게 돋아납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조태구를 향한 심판을 준비합니다. 칠성은 한양 도성 한복판, 백성들이 운집한 광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립니다. 딱딱하게 굳은 종이 표면이 햇살 아래 드러납니다. 칠성이 거칠게 장부의 끈을 풀고 페이지를 넘깁니다. 붓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태구의 횡령과 착취의 기록들이 백성들의 시선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칠성은 낭낭한 목소리로 장부의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웅성거리던 소음이 잦아들고 서늘한 침묵이 감돕니다. 백성들의 눈동자가 장부의 글귀를 따라가며 이내 분노로 번져나갑니다. 칠성은 손을 떨지 않습니다. 그는 조태구의 인장이 찍힌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권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광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주변을 지키던 병사들이 당황하며 검을 뽑으려 하지만 이미 백성들의 거대한 파도 같은 함성이 그들을 압도합니다. 칠성은 장부를 꽉 쥔 채 조태구의 저택이 있는 방향을 노려봅니다. 정의를 가로막던 권력의 벽에 균열이 생깁니다. 백성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칠성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사내의 희생으로 시작된 진실이 이제 수천 명의 목소리가 되어 도성 전체를 뒤흔듭니다. 칠성은 장부를 끝까지 펼쳐 보이며 조태구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광장의 함성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조태구의 저택으로 몰아칩니다. 굳게 닫혔던 대문이 백성들의 거센 발길질에 맥없이 부서집니다. 조태구는 안채에서 급히 몸을 돌려 뒷문을 찾지만 이미 창문 밖에는 횃불을 든 백성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붓을 던지고 검을 찾으려 손을 뻗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온 민중의 기세에 밀려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병사들은 백성들의 기세에 압도되어 검을 버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조태구의 비단 방석은 흑발에 짓밟히고 그가 숨겨두었던 금괴와 뇌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백성들은 쏟아지는 장부와 재물을 보며 분노의 고함을 지릅니다. 조태구는 기둥을 붙잡고 버티려 하지만 억센 손들이 그의 어깨를 낚아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는 광장의 거친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칠성은 저택 앞 계단 위에서 조태구를 내려다봅니다. 조태구의 얼굴은 흙먼지와 공포로 범벅이 됩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려 입을 열지만 그를 향해 쏟아지는 백성들의 돌팔매질이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립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조태구는 이제 군중의 발밑에서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정의는 거창한 재판이 아닌 억눌린 자들의 손길을 통해 잔혹하게 실현됩니다. 조태구의 숨이 잦아들고 광장을 가득 채웠던 비명은 차츰 정돈된 질서의 고요함으로 바뀝니다. 한 시대를 쥐고 흔들던 탐욕의 끝은 이렇게 비참한 파멸로 막을 내립니다. 광장의 함성이 잦아들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거리 위로 긴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칠성은 이제 칼 대신 땔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릅니다. 그는 이결의 집 문턱 앞에 멈춰 서서 흙 묻은 신발을 벗어두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방 한구석에서 눈이 어두워진 노모가 굽은 등으로 앉아 있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가져온 쌀을 솥에 앉히고 불을 지핍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짓습니다. 노모가 이결의 이름을 부르며 더듬거리는 손을 내밀 때마다 칠성은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 손을 감싸굽니다. 그는 매일 밤 이결의 빈자리를 채우듯 마당을 쓸고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의 피 냄새를 지우려는 듯 그는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깨끗한 걸레로 방바닥을 반복해서 닦아냅니다. 때로는 잠든 노모의 머리맡에 앉아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속으로 읊조리며 밤을 지새웁니다. 칠성의 일상은 이제 복수가 아닌 친구가 지키려 했던 유일한 가족을 지키는 정적인 노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는 스스로를 옥죄는 멍에를 짊어진 채 평생을 바쳐 이결의 빈자리를 조용히 지켜나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무덤가의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 지나갑니다. 이결이 잠든 낮은 언덕 위로 칠성이 정성스레 다듬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봄이 오면 무덤가에는 어김없이 하얀 목련나무가 가지를 뻗어올립니다. 맑은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꽃가지 사이를 파고듭니다. 툭 하고 꽃잎 하나가 무덤 흙 위로 내려앉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무덤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은 마치 이결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려 했던 그 신의를 증명하듯 고요하게 일렁입니다. 칠성은 매년 봄이 되면 이 무덤을 찾아와 떨어진 꽃잎을 털어내고 주변의 자풀을 뽑아냅니다. 그의 거친 손끝이 비석의 글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목련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지만 바람을 타고 퍼지는 향기는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친구를 위해 스스로를 내던졌던 이결의 선택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색되지 않는 순백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지는 꽃잎 하나가 흙 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멍에를 짊어졌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결한 증표가 됩니다. 무덤을 둘러싼 목련나무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우정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목련 꽃잎이 눈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흩어진 꽃잎들은 무덤가 흙 위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무는 다음 봄을 기약하며 단단한 가지를 뻗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낮은 소리는 묵묵히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졌던 두 사내의 약속을 닮았습니다. 비석 앞에 멈춰선 칠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꽃잎을 손바닥에 모아쥐고는 비석 옆에 정중히 내려놓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해도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그날의 선택은 저 목련처럼 매년 봄마다 순백의 진심으로 되살아납니다. 신이란 거창한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보라를 견디고 피어난 꽃 한 송이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내 지켜주려 했던 그 묵직한 마음이 곧 우정의 무게입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무덤가를 가득 채운 하얀 꽃들이 고요한 햇살 아래 다시 한번 눈부시게 빛납니다.